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각을 키우는 학습지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얘들아. 자, 오늘도 얘들아, 이 풀이를 잘 듣고 너희들이 1번부터 8번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얼마? 200원. 200원이 적립됩니다. 자, 너희들 지금 주식을 하나씩 택해가지고 그 주식이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가장 확실한 이 돈을 모으는 수단은 매월 열심히 일해서 정기적으로 얻는 월급이겠죠,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그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빠지지 않고 이 학습지를 풀어서 저축을 하는 거겠죠. 자,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1, 2, 3은 교과서에 있었던 유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4번부터 8번까지 문제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4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3차 함수 fx식은 3차 함수네요. 이거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바로 위와 같다고 합니다. 자, 함수 fx의 극대값이 3일 때 극소값은 얼마인지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자, 해보자. 자, 이런 류 문제 우리 늘 어떻게 시작했었지?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보통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증간표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죠. 물론 얘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저 그래프를 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자, 일괄적으로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먼저 증간표에서는 이 x자리에 뭘 적어준다?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을 적어주죠. 자, 이 f'x 그래프에서 얘들아 그래프 보자. 이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곳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바로 0과 2에서 만나네. 따라서 0이랑 2를 여기 적어주고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은 미분했을 때 값이 0 되는 거니까 00을 적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0보다 작은 곳 얘들아, 이 0보다 작은 이쪽 구간에서는 자, 얘들아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언제 어떻죠? x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지. 따라서 f'x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다음 0과 2 사이에서 그래프는 x축보다 현재 아래에 내려와 있죠. 마이너스가 될 거고 2보다 큰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0보다 작은 곳에서 증가, 0부터 2 사이에서 감소, 2보다 큰 곳에서 다시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얘들아, 이 x는 0에서 뭘 가질까?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이니까 극대를 가질 거고 2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니까 극소를 갖겠죠, 얘들아. 자, 근데 이 0일 때 극대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얘들아. 그리고 이 극소값 얘는 얼마냐? 지금 이 네모의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얘들아. 자, 그럼 얘들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주어진 함수 얘들아, 저 fx를 한번 미분을 해볼까, 직접? 자, fx를 미분하면 3x 제곱 2ax 플러스 b가 되죠. 자, 얘가 0일 때는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얼마다? 0과 2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먼저 x제곱의 개수가 3이야. 3. 자, 해 0을 가지려면 x 빼기 0이니까 x가 될 거고 2를 해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전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는 0 되는데 이 식은 어떤 식과 같아야 된다? 위에 있는 이 식과 서로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2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fx 시기에서 a 자리에 빼기 3, b 자리에 0을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들아 0에서 함수값이 3이 되죠. 이게 극대값이죠. 따라서 f0이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 근데 얘들아 f0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c만 남지. 따라서 c가 얼마다? 3인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우리는 fx를 완전히 다 알게 되었죠. 자, 이제 극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극소값은 x가 2일 때의 값이 극소값이었죠. f2가 극소값입니다. 따라서 f2를 대입하면 x에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 자, 2의 제곱은 4죠. 앞에 빼기 3과 곱하면 마이너스 12. 자, x 2 대입하면 0 곱해서 0이랑 곱하면 사라지고 뒤에 플러스 3만 남겠죠. 따라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극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문제가 종료가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요. 자, 이런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얘들아. 자, 먼저 개념부터 잡아볼까? 얘들아, 극값은 어떨 때 극값을 가졌죠? 첫 번째 얘들아, 미분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게 하는, 이 미분이 0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했죠. 자, 그런 해들 중에서 어떻게?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뭐가 되었죠? 바로 극대를 가졌고,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즉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극소값을 가졌죠, 얘들아. 이게 바로 극값을 판정하는 방법이었지. 맞나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가 극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5번 문제도 먼저 f'x의 값을 구해보자. 자, 쟤를 미분하면 3x 제곱 2ax 3a가 되겠죠?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야, 얘들아. 맞나요? 자, 근데 현재 a 값을 몰라서 얘 해를 구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런데 그 값을 갖도록 하게 a를 잡아야 돼. 자, 이때 얘들아, 우리 이 2차 함수를 한번 그래프로 옮긴다고 상상해 볼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먼저 최고차의 개수가 3이네. 플러스죠. 따라서 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야. 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x축과 이렇게 접해서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마지막은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어서 해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 3가지 중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첫 번째 보자. 첫 번째는 분명히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걔가 이 점을 기준으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따라서 이 점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되고, 또 마이너스였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x축보다 올라가서 플러스로 바뀌죠. 따라서 이 점에서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얘들아. 따라서 이 경우 극대 극소를 둘 다 가지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극값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얘들아.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현재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지.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플러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이거는 극대극소에 해당되지가 않죠. 따라서 d가 0일 때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어서 늘 플러스 값만 가지는 거죠. 따라서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안 되겠지.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얘들아, 그 값을 갖는 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전을 세웠으니까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x의 개수가 2a,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을 쓰자. 자, 절반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c 3 곱하기 3a는 9a가 되겠죠? 제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 부등식의 해는 0이랑 9죠. 자, 0이랑 9인데 현재 부등식이 0보다 크다니까 이럴 때 어떻게 풀리죠? 작은 애보다는 작고 더 작고 또는 큰 애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죠. 바로 A 값의 범위는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6번. 5번과 되게 비슷한 문제라서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 자, 역시 먼저 첫 번째 f'x의 값을 구하자. 자, 얘를 미분하면 9x제곱 2배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방정식에 해를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모르죠? 자, 그런데 그 값을 갖지 않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 얘들아. 자, 아까 얘들아 5번 문제를 참고해 보면 d가 0보다 크면 그 값을 가졌고 d가 0이 되거나 d가 0보다 작으면 그 값을 가지지 않았죠. 자, 따라서 그 값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바로 그 값을 갖지 않겠죠. 역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바로 풀게요. 자, x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쓸까요? 자, 절반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c 9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얘 전개하면 a제곱 4a 플러스 4 빼기 9a가 되고, 자,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aa 1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만들어지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1이랑 4야. 자, 1이랑 4인데 현재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작거나 같아이니까 이때 어떻게 풀린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작은 애보단 크거나 같고 큰 애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죠. A 값의 범위의 답은 요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풀어놓고 보니까 5번, 6번이 얘들아 동일한 문제 유형이죠. 꼭 개념 정리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얘들아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풀이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똑같다고 하네. 얘는 얘들아 f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x제곱 마이너스 fx라고 새롭게 주네. 자, 이 gx가 알파랑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데 이때 f' 알파랑 f' 베타 곱한 값을 계산해 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일단 여기에 집중하자. 얘들아 알파랑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데 자, 얘들아 집중하자.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미분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얘들아. 이런 내용 앞에서 있었죠. 극값을 가지면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 개념 정리를 배울 때 있었어요. 자, 그럼 그걸 이용하면 따라서 G' 알파와 G'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들아. 자, 따라서 우리 한번 G를 미분해 볼까? 자, 이 주어진 식 gx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 2x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치? 자, 근데 g' 알파도 0이고 g' 베타도 0이라고 했으니까 저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2알파 마이너스 f' 알파가 되고 얘가 0이죠. 따라서 f' 알파는 얼마랑 똑같다? 2알파랑 똑같다. 자, 다음 베타를 대입하면 2베타 마이너스 f' 베타가 되고 자, g' 베타가 0이니까 따라서 f' 베타는 2베타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지금 f' 알파 곱하기 f' 베타를 구하는 게 현재 우리 목적이죠. 자, 근데 f' 알파는 2알파고 f' 베타는 2베타니까 이 두 개의 값은 이 두 개를 곱하면 4알파 베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우리는 이 알파 곱하기 베타만 알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얘들아. 자, 지금 f를 모르는 게 이 문제인데 아까 위에서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지. 자, 먼저 얘들아 이 fx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x는 1에서 얘들아 위로 봉우리가 생기네. 따라서 얘는 1에서 극대를 가지는 거고 3에서는 아래쪽으로 봉우리가 생기니까 3에서 극소를 가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맞나요? 똑같이 얘들아 1과 3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1과 3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1에서의 미분 개수값과 3에서의 미분 개수값이 둘 다 얼마가 되겠어? 똑같이 0이 됨을 알 수 있겠죠. 맞나요? 따라서 얘들아 f'x의 식을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면 현재 1과 3이 이 f'x는 0의 방정식의 해지. 자, 해볼게. 자,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인지 몰라. 자, 근데 1을 해로 가져야 되니까 x-1 3을 해로 가지려면 x-3이죠. 자, 이제 잘 쉬었니? 따라서 f'x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얘는 ax 제곱 자 4ax 플러스 3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구한 f'x를 한번 얘들아 여기 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 대입을 그러면 g'x는 2x-에
AX제곱 이렇게 되고, 자, 얘를 다시 한번 전개해보면 빼기 AX제곱 4A 더하기 2의 X, 자, 4A 더하기 2의 X, 그리고 빼기 3A가 되죠? 이게 G 프라임 X죠. 근데 아까 지금 얘들아 잘 정리하자. 자, 이 알파랑 베타가 이 G 프라임 X는 0의 해죠. 따라서 얘들아 이 G 프라임 X 지금 정리하니까 요거죠 얘들아. 요 방정식의 해가 이거의 해가 얼마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얘들아. 우리 아까 알파랑 베타 값만 구하면 답을 얻을 수 있었지. 자, 따라서 이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 x제곱의 개수인 빼기 a분의 상수항인 빼기 3a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a끼리 약분되고 계산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답은 알파 베타가 3이니까 4, 3, 12 답은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자, 두 가지 얘들아 풀이를 결합해서 구하는 거니까 좀 어려워요. 여러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 8번 문제가 좀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 번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자,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암기로 얘들아 외워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자, 먼저 문제 읽어볼게. 3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 자, 얘들아, 이 fx의 먼저 모양을 좀 잘 살펴보면, 자,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 뭐만? 이 상수항 a만 지금 모르는 상태죠. 자, 그리고 gx를 절대값 fx라고 정의를 했고, 자, 이 gx가 알파랑 베타에서 얘들아 극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극대값을 가져. 극대값이 몇 개라고? 극대값이 이렇게 2개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자, gx는 절대값 fx. 자, 얘들아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뭐죠? 그치?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음수인 부분을 위로 뒤집어서 올리면 그게 절대값 x의 그래프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fx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바로 미분을 해가지고 증간표 그려가지고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알 수 있죠. 자, f를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6x 플러스 9가 되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xx 3, 1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의 해는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로 증간표를 한번 그려보자. 자, 먼저 x에 마이너스 1과 3을 적을 수 있겠고, 자,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 자,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자, 빼기 1과 3 사이에는 0을 잡아볼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이니까 마이너스 2개라서 플러스 증가를 할 거고, 자, 마지막 3보다 큰 4를 잡아볼게요. 여기는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1, 5.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부호 마이너스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얘들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극소가 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극대가 되겠죠. 자, f 빼기 1의 값을 계산해보자. 자, fx에 빼기 1을 대입하면 저기 위에 있는 식에 빼기 1을 대입하자.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되죠.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a. 따라서 a 빼기 5가 되겠네. 여기는 a 빼기 5. 자, f3의 값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27, 27, a. 따라서 a 플러스 27이 되죠. 여기가 a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현재 a 값을 모르니까 a 빼기 5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a 플러스 27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a 마이너스 5를 만약에 x가 빼기 1일 때 a 빼기 5를 대략 이쯤이라 하고 3일 때 a 플러스 27을 여기라고 하면 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얘들아, fx의 그래프가 마지막 상수항만 결정이 안 됐죠. 이렇게 플러스 a만 결정이 안 됐는데 이 a 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y축으로 평행 이동해서 점점점 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가질 거고, a가 만약에 매우 작은 음수라면 a 값이 내려갈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얘들아. 그래서 이 a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y축으로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들아.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이 gx의 그래프를 볼 건데, gx는 f를 절대값 씌워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현재 얘들아, 이 f가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이 fx 그래프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다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얘들아, f가 3차 함수니까 해가 3개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가 3개를 가지면서 이 왼쪽 아래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는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이겠죠? 다시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는 x축의 교점이 3개니까 해가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가 2개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자, 이게 좀 어려운데 해가 2개이려면 첫 번째, 이렇게 왼쪽에서 중근을 갖고 오른쪽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면 이때 해가 2개를 가지겠죠. 그런데 얘들아, 저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방법이 더 있어. 자, 바로
왼쪽에서 근 하나를 갖고 오른쪽에서 중근을 가지는 이런 경우도 해가 두 개를 갖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근이 세 개일 때 했고 근이 두 개인 경우 했었고 마지막 근이 하나만 나올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생긴다면 해가 하나만 생기겠죠? 그런데 그래프가 더 내려가서 생겨도 역시 해는 몇 개? 한 개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아, fx의 그래프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총 5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해가 하나인 것까지 그리고 해가 0개인 건 안 그렸죠. 근데 fx는 얘들아, 3차 함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야 돼. 따라서 x축과 아무리 적게 만나도 한 곳에서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가지의 f가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절대값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자,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 이 내려간 부분을 어떻게 위로 올려주는 게 절대값 x의 그래프죠. 자, 두 번째 거는 절대값을 그리면 내려간 부분을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내려간 부분을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또 얘는 내려간 부분을 올리자. 자, 얘도 내려간 부분을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얘들아, 이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서 아까 문제 힌트는 뭐였죠? 극대값이 몇 개여라? 극대값이 2개가 되었죠? 자, 극대가 2개인 경우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 한번 극대값을 체크해보자. 우린 얘들아 극대값만 셀 거야. 먼저 첫 번째. 이 봉우리가 극대. 여기 봉우리도 극대죠. 두 번째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대. 여기서는 여기 극대, 여기 극대가 되죠. 따라서 얘들아, 이 5가지 중에서 극대가 2개인 경우는 뭐밖에 없다? 바로 첫 번째, 얘들아. 해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이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따라서 fx는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다시 fx를 그리면 얘들아, fx는 자, 아까 빼기 1에서 극소였죠. 그리고 3에서 극대였지. 빼기 1일 때는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3일 때는 x축보다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가져야만 되는 것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빼기 1일 때에서의 함수값은 a 빼기 5였고 3일 때의 함수값은 a 플러스 27이었지. 따라서 a 빼기 5는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야만 되니까 0보다 작다고, a 플러스 27은 x축보다 높게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다죠. 이걸 무조건 만족해야만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a는 5보다 작아야 되고 a는 빼기 27보단 커야 되지. 자,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마이너스 27보단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값 G알파 빼기 절대값 G베타죠. 저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 G알파 빼기 G베타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걸 만족하는 거 찾아보자.
자, 먼저 얘들아, 아까 알파가 얼마였죠? 지금 빼기 1과 3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알파가 빼기 1이고 베타가 3인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G 빼기 1은 F 빼기 1의 절대값을 씌운 거고 G3은 F3의 절대값을 씌운 거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F 빼기 1의 값은 아까 얼마였지? A 빼기 5였고 F3은 A 플러스 27이었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위에서 결과가 뭐였냐면 A 값의 범위가 빼기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인 범위였죠. 자, 이 범위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A 빼기 5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A가 현재 5보다 작으니까 A 5보다 작은 거에서 5를 뺐으니까 절대값 아닌 음수가 될 거고 A 플러스 27은 빼기 27보다 큰 거에서 27을 더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절대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바뀌어지고 얘는 그대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7 따라서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2 이렇게 불리게 되겠습니다,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 알아야 되겠죠? 자, 얘들아 혹시 옛날에 기억나니?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리죠? x는 빼기 1과 1 사이로 풀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어떻게 풀리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렸던 거 이거 기억나나요? 절대값의 풀이 방법이거든. 자, 따라서 얘도 절대값 아니 지금 빼기 2a 빼기 22인데 10보다 크니까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빼기 2a 빼기 22가 10보다 크다 또는 빼기 2a 빼기 22가 10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야. 자, 빼기 22가 넘어가면 플러스 30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빼기 16이 되고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죠. 자, 얘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게 되겠지. 자, 따라서 푼 결과는 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그렇다면 얘들아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들아 우리 위에서의 계산 결과가 뭐였냐면 요거였죠. 요거 얘들아 위에 이거 보자. 지금 여기 별표 친 거 여기 두 번째 결과는 이거죠. 우린 이 두 결과를 모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자, 수직선상에 표시해 보면 마이너스 27부터 5까지 이게 첫 번째 A에 관한 범위고 자, 밑에서 구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죠. 따라서 두 곳을 모두 만족시키는 값의 범위는 여기랑 여기가 될 것 같아. 따라서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빼기 16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게 바로 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입니다. 자, 근데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 자, 얘들아 정수 개수 구하는 공식 아나요? 현재 부등호가 둘 다 안 들어가 있죠. 양끝을 둘 다 포함하지 않을 때 정수 개수를 세는 방법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거야.
근데 둘 다 분동호가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에 1을 더 빼주면 이게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야. 자, 요거 계산하면 얘들아 얼마죠? 11에서 1을 빼니까 10이 되죠. 즉, 이 안에는 10개의 정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여기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도 세보면 큰 거에서 작은 숫자를 빼준 다음에 둘 다 양끝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빼기를 해주죠. 얘도 얼마? 10개. 따라서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가 10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총 몇 개다? 20개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0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 문제 푸는데 거의 지금 20분가량 소모가 됐는데, 자,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쌤이 얘들아 처음에 너희들 좀 이해시켜 주려고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머릿속 정리만 끝냈다면 필요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계산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 얘들아.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풀어보세요.